절친 교환 일기.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레이는 마음이 불안하고 슬펐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다른 반이 되어 떨어졌기 때문이다. 레이는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걸기가 힘들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같은 반 아이들은 이미 작년부터 어울리던 무리여서 좀처럼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다. 누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면 나도 신나게 대화를 나눌 텐데. 레이는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지만 말을 걸어주는 아이가 없었다. 아이들은 쓸쓸하게 혼자 있는 레이를 본체만 하며 밝고 즐거워 보이는 무리 쪽으로 죄다 몰려가 버렸다. 저 아이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친해지고 나면 나도 편하게 얘기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울적해진 레이는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뭔가 느낌이 달라져 있었다. 반가운 표정으로 웃어주기는 했지만 여기 왜 왔어? 라는 듯한 눈빛이 차가웠다. 레이는 충격을 받고 자기 반으로 돌아왔다. 영원히 친구로 지내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으면서 고작 반이 바뀌었다고 날 멀리하는 거야? 수업이 끝나자 레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집이 아니라 자그마한 과자가게 앞에 도착해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새도 없이 레이는 차고 넘치는 수많은 과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우와, 신기한 과자가 이렇게 많다니. 과자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릴 줄이야. 게다가 가게를 지키는 주인 아주머니의 모습도 굉장했다. 일단 풍채가 매우 크고 머리카락은 새하얀데 얼굴은 젊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곳에는 손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과자가 있사옵니다. 레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마녀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마녀는 당연히 마법 같은 일을 일으킬 테니 아주머니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고지고대로 믿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는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시군요. 그렇다면 이쪽에 프렌드 블렌드가 좋겠사옵니다. 마시면 금방 여러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음료수랍니다. 우유와 설탕이 듬뿍 들어있어서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카페인도 없지요. 아주머니는 무지갯빛 글자로 프렌드 블렌드라고 쓰인 캔 커피를 내밀었다. 가격은 500원이었다. 레이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프렌드 블렌드가 너무나 갖고 싶었다. 허둥지둥하며 가방 안을 뒤졌더니 고맙게도 500원 동전이 하나 들어있었다. 동전을 건네자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행운의 동전, 2009년에 발행된 500원이로군요.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캔에 적혀있는 설명서를 잘 읽고 드시는 것이 좋사옵니다. 프렌드 블렌드는 손이 시려울 정도로 차가웠다. 엄청나게 맛있을 게 분명했다. 레이는 빨리 집에 가서 마시고 싶어 안달이 났다. 레이는 과자가게에서 빠져나와 왔던 길을 도로 되짚어가려다 고개를 갸웃했다. 어찌된 일인지 또다시 다른 곳에 와 있었다. 이번에는 책방이었다. 선복서점이라는 이 책방은 조금 전에 들렀던 과자가게와 마찬가지로 인적이 없는 어둑한 골목에 있었고 크기도 자그마했다. 레이는 자기도 모르게 책방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책장에 쭉 꽂혀있는 책들이 레이의 마음을 홀릴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빨리 집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려던 생각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젊고 친절해 보이는 남자가 가게 안에서 나왔다. 어딘가 유난스러운 옷차림을 한 그는 과자가게 아주머니와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 책방 주인은 꼭 마법사 같네. 남자는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을 걸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책을 팔고 있습니다. 아, 전 이미 다른 가게에서 음료수를 산 바람에 돈이 없어요. 게다가 이 프렌드 블렌드를 먹으면 제 소원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행복해질 테니까. 그러자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친구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인기가 높아 친구가 많으면 그 주변은 늘 왁자지껄하고 즐거울 테니까요. 혹시 프렌드 블렌드에 적힌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아마 조금 성가신 효과가 있을 텐데요. 네, 어디, 이거요? 설명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렌드 블렌드 사용 방법. 프렌드 블렌드를 마시면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해지고 싶지 않은 상대도 다가오지요. 싫다고 해서 차갑게 대하면 그 뒤로는 아무하고도 친해질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세요. 말문이 막힌 레이를 보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죠. 전천당 상품이니까 반드시 그런 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많은 것보다 단 한 명이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말을 듣자 레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레이도 2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반이 바뀌자 그 아이들은 자기를 차갑게 외면했다. 맞아. 그런 괴로운 마음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아.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소중한 친구가 생긴다면 굳이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지. 레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남자는 책 한 권을 꺼냈다. 파란 표지에 아름다운 포도 넝쿨 금색으로 그려진 공책이었다. 이것은 절친 교환 일기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아직 만나지 못한 진짜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친구를 갖고 싶다고 쓰면 틀림없이 손님의 고독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럼 손님께서 갖고 계신 프렌드 블렌드와 교환하시겠어요? 절친 교환 일기로 만나게 될 친구는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프렌드 블렌드보다 분명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남자의 상냥한 말에 마음이 흔들린 레이는 프렌드 블렌드를 넘겨주기로 했다. 절친 교환 일기를 손에 넣은 레이는 꿈꾸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방으로 들어와 절친 교환 일기를 펼쳐보았다. 모든 책장이 아직 새하얀 백지였다. 여기에 글을 쓰면 어딘가에 있는 친구에게 전해진다는 거지? 레이는 시험삼아 첫 장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연필로 적었다. 안녕. 나 레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고 친구가 필요해. 너무 외로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마음이 왠지 절친 교환일기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대로 한참 동안 레이는 물끄러미 책장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지? 이 편지를 전해받은 친구가 없다는 뜻인가? 그래서 대답이 없나? 아무래도 나 같은 애하고 딱 어울리는 친구는 없나 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레이는 절친 교환 일기를 탁 덮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가라앉은 기분도 바꿀 겸 간식을 먹기로 했다. 거실로 나가면서 후회가 밀려들었다. 차라리 프렌드 블렌드를 먹을 걸.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오자 왠지 절친 교환 일기가 부르는 느낌을 받았다. 레이는 자기도 모르게 절친 교환 일기를 펼쳤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아까 자기가 쓴 글 밑에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안녕. 나는 이카야. 너와 똑같이 3학년이고 나도 여자야. 깜짝 놀랐어. 샤워하고 왔더니 내 공책에 레이 네가 보낸 글이 적혀 있었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언제 썼어? 레이는 믿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글을 다시 읽었다. 이카라는 아이의 놀람과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너무 신기했다. 빨리 답장을 해야지. 분명 이카도 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레이는 답장을 적어나갔다. 안녕 이카. 레이야. 답장해줘서 고마워. 내 글이 네 공책에 도착했나봐. 사실 이건 마법이야. 네가 믿을지 모르지만. 그러자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 이카의 글씨가 사라락 공책에 나타났다. 믿어. 이건 마법이야. 마법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난 마법을 아주 좋아해. 레이가 편지를 보내줘서 무지무지 기뻐. 이카의 흥분한 목소리가 그래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레이도 덩달아 마음이 들떴다.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곧장 답장이 적혔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우린 비밀 친구야.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 그 뒤로 레이는 자기 전까지 이카와 일기를 주고받았다. 글을 주고받을수록 이카가 자기와 또 꼭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관심사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완전히 똑같았다. 낯을 가리고 마음이 약한 성격까지도. 무엇보다 이카는 레이의 고민을 잘 이해해 주었다. 레이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카는 늘 이렇게 답장했다. 그래 맞아. 나도 그 마음 알아. 공감만으로도 레이는 구원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레이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에 정말로 마음이 든든했다. 절친 교환 일기를 갖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 뒤로 레이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절친 교환 일기에 글을 적어 보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을 빼앗겨 외톨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카도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은지 금방금방 답장을 보내주었다. 둘은 싫어하는 과목 시간을 버티는 방법,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는 시험 점수, 좋아하는 반찬이 나온 급식 등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직접 만나 수다를 떠는 것과 다름없이 즐거웠다. 어느새 절친 교환 일기에 종이가 몇 장 남지 않았다. 레이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마지막 장에 닿기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우리 직접 만나자. 그렇지만 좀처럼 꺼내기가 어려웠다. 불안한 마음이 저 밑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렇게 완벽한 친구가 진짜 있을까? 어쩌면 이카는 절친 교환 일기가 만들어낸 환상의 친구가 아닐까? 이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가 무서웠다. 미적거리며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었다. 아, 어떡하면 좋지? 몇 장 남지 않은 절친 교환 일기를 내려다보며 생각이 잠겨있는데 갑자기 누가 말을 걸었다. 너 지금 뭐해? 고개를 드니 같은 반 여자아이 3명이 레이를 에워싸고 있었다. 레이는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다. 세 사람이 또 희죽거리면서 말했다. 얘 또 이러고 있네.
왜 다른 애들하고 말도 안 하고 맨날 혼자 있냐? 너 좀 이상해. 내 말이 혼자 있는데 뭔가 즐거워 보이고 어떨 때는 옆에 아무도 없는데 희죽희죽 웃더라니까 기분 나쁘게. 그건 뭐야 좀 보여줘. 아, 안 돼. 뭐 어때 좀 보여줘. 레이가 허둥지둥 말렸지만 아이들은 끝내 절친 교환일기에 낚아채 갔다. 새 아이는 팔랑팔랑 책장을 넘겨보며 심술궂게 웃었다. 뒤로 갈수록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푸하하하. 절친 교환일기라고 레이. 사실 이거 다른 친구랑 교환해서 쓰는 거 아니지? 정말? 그럼 여기 주고받은 내용들이 너 혼자 다 쓴 거야? 아하, 웬일이니. 진짜 대박이야. 글씨체까지 바꿔가면서 썼어. 여기 봐.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자 레이는 얼굴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너무나 창피해. 아니 너무 화가 나. 레이는 절친 교환일기를 휙 빼앗아 오며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아니야, 나 혼자 쓴 거 아니라고. 친구 있다니까. 오, 그러셔. 어디에 있는데? 레이, 넌 언제나 혼자 다니잖아. 외톨이 레이한테도 친구가 있었나? 있다고. 이카라는 친구야. 이카만 있으면 딴 친구 필요 없어. 너 있다면 필요 없어. 정말 웃겨. 얘 뭐라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이제 반 아이들 모두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레이를 쳐다보았다. 레이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나가야겠다. 레이는 그대로 교실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뛰어들어와 방 안에 틀어박혔다. 망했어 망했어. 모두가 날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 거야. 수업 안 끝났는데 학교에서 뛰쳐나오다니. 이제 어쩌면 좋지? 가방도 교실에 두고 왔는데.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하시겠지? 그럼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게 뻔하고. 아하, 내일부터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고. 레이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이카를 만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레이는 용기를 내 절친 교환 일기에 적었다. 이카 너 어디 살아? 한번 만나보고 싶어. 5분도 지나자나 답장이 적혔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만나고 싶어. 나는 수국마을에 살아. 수국마을? 말도 안 돼. 바로 우리 옆 동네잖아. 와 진짜야? 응. 혹시 까치공원이라고 알아? 당연히 알지. 우리 집 근처인걸. 우리 집에서도 가까워. 까치공원 시계탑에서 만나지 않을래? 혹시 오늘은 어때? 좋아. 그럼 오후 4시에 시계탑 앞에서 만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만남이 정해졌다. 레이는 두근거리고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까치공원으로 향했다. 이카는 꼭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야, 틀림없이 올 거야. 혹시 나를 직접 만나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너 같은 애하고 친구로 지내기 싫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어떡하지? 마음속에 기대와 불안이 한들 뒤섞였다. 레이는 잔뜩 긴장하며 벌벌 떨리는 다리를 한 걸음씩 옮기며 까치공원에서 가까스로 도착했다. 시계탑 아래에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레이는 첫눈에 알아보았다. 저 아이가 바로 이카야. 여자아이가 레이를 보았다. 그러자 눈을 반짝거리며 레이에게 뛰어왔다. 이카도 레이를 첫눈에 알아본 모양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카가 먼저 입을 떼었다. 감격에 겨운 말투로 조그맣게 속삭였다. 드디어 만났어 우리 둘. 만나서 정말 기뻐. 나도 그래. 정말 신기하다. 우리 앞으로 쭉 친구로 지낼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런 예감이 들어. 레이는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카를 만나서 우리 영원한 친구야. 이제 다 괜찮아. 내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행복해. 레이는 마음 깊이 생각했다. 그날 밤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의 주인 홍자는 작은 유리병 앞에 생각이 잠겼다. 병 안에는 500원 동전이 하나 들어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흔한 동전이었다. 그러나 홍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동전이다. 이것은 전천당에 다다를 수 있는 행운의 손님이 물건과 바꾸고 간 행운의 동전이다. 동전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돈을 지불한 손님 자신이다. 손님이 전천당 물건에 만족하여 행복해지면 행운의 동전은 금세 마네키네코로 변한다. 그러나 손님의 바람과 달리 불행한 결과를 얻으면 퉁방울 같은 눈을 가진 불행벌레로 바뀌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 이상하군요. 손가락을 볼에 갖다 대면서 홍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홍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리자 곁에 있던 검은 고양이 스미마루가 홍자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냐옹. 어머나 스미마루, 이제야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군요. 동물병원에 데려갔다고 내내 토라져 있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냥, 뭐가 이상하다고요? 이 행운의 동전, 2009년에 발행된 500원 동전 말이옵니다. 이제 슬슬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이지 뭡니까? 지난번 맛있소다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자 스미마루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스미마루가 홍자를 올려다보며 다시 울었다. 우냥. 홍자는 잠자코 있다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일부러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요도미와 로쿠조 교수가 사악한 계략을 꾸밀 때에는 그들의 적개심 때문에 나쁜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나쁜 기운은 없어요. 그러니 당분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혹시 아나요?
손님께서 전천당 과자보다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하고 우리 과자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지도요. 냥?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걱정은 그만합시다. 전 이만 목욕하러 가보겠습니다. 찜찜한 기분을 털어내는 데는 목욕만 한 게 없지요. 홍자는 웃음을 지으면서 일어났다. 레이, 9살, 여자아이. 2009년 발행된 500원 동전으로 브랜드 블렌드를 구입하지만 선복 서점에 절친 교환 일기와 맞바꿈. 러블리 파충류 도감. 30살. 나옹이는 파충류를 아주 좋아한다. 나옹은 도마뱀, 뱀, 악어, 거북 등 모든 파충류가 다 예쁘고 사랑스럽다. 실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진이나 영상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파사모 회원들과 저녁마다 채팅을 하며 관심사를 나눈다. 이야, 역시 레오파드 개코의 귀여움은 최강이야. 이 통통한 꼬리 좀 봐. 귀여움이 한도 초과라니까. 초록뱀의 선명한 라임색 비늘도 만만치 않지.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화신임. 알죠. 대박 귀여워요. 아르마딜로 도마뱀은 또 어떻고요? 그 뾰족하고 까칠한 외모가 완전 미친다니까요. 오, 맞아요. 여기서 아르마딜로가 나온다고요? 과연 나옹님. 노트북 화면에 파충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글이 넘쳐 흘렀다. 그러한 글들을 쫓는 것으로도 나옹은 즐거워서 웃음이 해 흘러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나옹은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소파에는 아내 유리가 책을 읽고 있었다. 시선을 느꼈는지 아내가 나우 쪽을 보았다. 무심하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나우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나우와 달리 파충류를 극도로 싫어했다. 보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집에서 파충류를 절대 키우지 못하게 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집에 파충류 데려오면 그날로 이혼인 줄 알아라. 나우는 파충류의 어디가 어때서 왜 싫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개나 고양이처럼 털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배설물 냄새도 안 심한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파충류가 얼마나 신비롭고 독특하고 아름다운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 아내도 나우의 영향을 받아 파충류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았다. 하지만 도저히 달라질 기미가 없었다. 나우가 파충류 도감이나 반려동물 책자를 보고만 있어도 인상을 팍팍 구기곤 했다. 고작 인터넷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관심사를 나누는 게 나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파사모 회원들도 좋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파충류에 대해 수다를 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리가 파충류를 예뻐하고 같이 돌봐준다면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날이 갈수록 나오는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너무 우울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휴일 아침 나오는 결심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 파충류 피규어라도 사서 책상 위에 장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충류 결핍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나오는 아내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피규어 가게로 가려던 길목에서 나오는 고양이 한 마리를 우연히 마주쳤다. 제법 큼직하고 검은색을 띤 고양이였다. 꼬리는 길고 눈동자는 파랬다. 고양이는 튀김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물끄러미 튀김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오는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어릴 적에 기르던 장지뱀이 근처에 살던 길고양이한테 잡아먹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 기억 때문에 고양이라면 아주 질색이었다. 무서워서 그 앞으로 지나가기도 싫었다. 조금 멀리 돌아가지 뭐. 나오는 옆에 있던 골목으로 뛰어들어갔다. 낯선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가게가 나타났다. 책방인가? 이런 골목 안에 책방이 있다고? 나오는 놀라서 책방을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겉모습이 아주 예스러운 책방이었다. 선복서점이라는 간판에도 유리가 끼워진 미닫이 문에도 색바랜 판자 벽에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주 근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좁았지만 천정까지 닿는 키 큰 책장들이 양쪽에 나란히 서 있었다. 책장에는 책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벽에 설치된 선반에도 책이 잔뜩 꽂혀 있었다. 하루에 실천하는 착한 일 100, 행운을 읽는 수첩, 친구가 되는 종이접기, 착한 사람을 위한 시집, 천국의 악보집, 한방을 노리는 꿈, 착한 사람들만 사는 마을,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메추리알. 온통 책으로 꽉 차 있다 보니 어딘지 모르게 숨이 막혔다. 게다가 이상하게 주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손님은 나오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며 술렁거리는 느낌이었다. 소곤소곤 속닥속닥 누군가 귓속말을 하는 느낌도 났다. 슬그머니 무서워질 때 안에서 젊은 남자가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다. 어서 오십시오. 빙긋 웃는 청년은 사극 드라마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옷차림이었다. 전통적인 옷차림인 책방 분위기가 썩 어울렸다.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에게는 더 좋은 책을 제공하고 싶군요. 모쪼록 저희 서점이 손님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친절한 청년이었다. 책방 주인은 살가운 얼굴로 나우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님? 손님께서 가장 좋은 일은 어떤 거죠? 평소라면 나우는 대답 없이 가게에서 바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책방 주인의 신비한 분위기에 말려들어 순순히 대답했다. 아내가 저처럼 파충류를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내와 취향이 달라서 참 힘드시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주인의 말에 나우는 기분이 나아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음이 불편하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아내 몰래 작은 피그미 카멜레온이라도 키울까 생각했지만 들켰다가는 진짜로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해요. 카멜레온 멋지죠. 그렇다니까요. 혹시 돼지코뱀 아세요? 제가 돼지코뱀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좋아하는 걸로 뭐 동경할 정도예요. 줄무늬와 반전무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아주 예쁜 뱀이죠. 개체수가 적은 종이라 내 손으로 직접 번식을 성공시켜 보기도 쉽기도 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손님의 파충류 사랑이 전해지는군요. 그런데 그 사랑을 참아야 한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무슨 수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손길로 책장에서 책 한 권을 쓱 뽑았다. 저 선복 서점의 주인 젠지가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크고 두꺼운 책이었다. 반짝거리는 금색 비늘무늬가 마치 액자처럼 책 표지를 두르고 있었다. 화려한 표지 중앙에는 빨간색 뱀과 검은색 뱀 두 마리가 하트 모양으로 얽힌 그림이 있고 그 밑에는 러블리 파충류 도감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오는 파충류 애호가로서 시중에 남아있는 책은 거의 다 꿰뚫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새로 나온 책이라고 하기엔 꽤 오래돼 보였다. 게다가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는지조차 쓰여있지 않고 저자 이름조차 없었다. 나오는 처음 보는 이 파충류 도감을 꼭 갖고 싶었다. 나우를 부추기듯이 책방 주인이 속삭였다. 이 러블리 파충류 도감은 파충류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파충류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손님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되겠지요. 집에 가셔서 손님이 제일 갖고 싶은 파충류가 있는 쪽을 펼쳐서 아내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내분께서 순식간에 그 파충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요. 글쎄요,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는 이 책이 파충류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가격에 놀랐다. 보통 이런 도감은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10,000원이라고요? 제가 살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손에 넣었다. 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오면 나오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피규어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골목을 빠져나온 도중에 과자 가게가 보였지만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없고 편의점에 다녀올게 라고 적힌 메모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침 잘됐다 싶어 나오는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펼쳐보았다. 목도리 도마뱀, 나마쿠아 카멜레온, 이집트 모래보아, 난쟁이 카이만, 그리스 거북. 아무 쪽이나 펼쳐도 근사한 파충류 사진이 가득했다. 비늘과 등껍질의 광택도 좋고 눈의 광채도 하나같이 생기가 넘쳤다. 사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물처럼 생생했다. 마치 사진 속에서 파충류들이 몰려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 어때요? 예쁘죠? 도무지 안 좋아할 수 없겠죠? 도감을 넘겨보는 동안 나오는 점점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선복서점 주인의 말은 진짜였다. 이 도감은 진짜야. 정말로 마법의 힘이 있어. 이걸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파충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반드시 아내에게 보여주겠어. 나오는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책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뭐부터 보여주는 게 좋을까? 역시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게 좋겠지? 독이 있거나 멸종 위기종은 제외하고. 나오는 예전부터 키우고 싶었던 파충류들을 떠올리며 책을 유심히 살폈다. 마침내 아내에게 보여주기 딱 좋은 걸로 찾았다. 이거야. 이걸로 하자. 마음을 정하자 때마침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나왔어. 샌드위치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
나오는 샌드위치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는 아내의 코앞으로 달려가 다짜고짜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펼쳐서 내밀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깍, 당신 뭐 하는 거야 진짜 하고 분노 섞인 비명을 지를까? 아니면 이것 좀 치워, 왜 사람 짜증나게 해 하고 얼음처럼 냉랭한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내도 좋고 짜증을 내도 좋아, 심지어 욕을 해도 좋아. 이 책을 보고 유리가 조금이라도 파충류에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오는 단단히 각오를 다지며 눈을 꼭 감고 기다렸다. 아내는 조용했다. 뭐지? 한참이 지났는데 비명은커녕 화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오는 슬그머니 눈을 떠보았다. 아내는 나오가 펼쳐둔 러블리 파충류 도감의 책장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치 보석이라도 발견한 듯 눈이 반짝거렸다. 유리? 예쁘다. 이렇게 예쁜 뱀이 있는 줄 몰랐어. 아내는 어리 빠진 듯이 중얼거렸다. 나오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을 수가 없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로 러블리 파충류 도감 효과인가? 이 책은 진짜 마법 도구인가? 어쨌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오는 이때다 싶어서 마구 떠들었다. 그렇지?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이라는 애야. 얌전하고 키우기도 쉬워서 인기가 좋아. 가터뱀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이야. 이것 봐. 선명한 청록색과 빨간색이 섞인 줄무늬가 꼭 보석 같지? 예전부터 내가 좋아해서 꼭 키우고 싶었던. 그럼 우리 키우자. 뭐라고? 진짜? 그래도 돼? 이 사진 보니까 왠지 나도 이 뱀을 너무 키우고 싶어. 이 뱀이 집에 있으면 멋질 것 같아. 갑자기 아내가 나우를 돌아보았다. 이런 파충류는 어디서 팔아? 오늘 당장 집으로 데려오자. 키울 때 필요한 수조나 먹이도 사고. 그래 그러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을 파는 곳을 찾아볼게. 나오는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으며 허둥지둥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파충류 가게를 골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달려갔다. 그날 저녁 간절하게 원했던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뱀을 집으로 데려와 수조를 설치하고 하는 동안에도 나오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파충류를 싫어하던 아내가 지금 30cm쯤 되는 귀여운 뱀을 손에 감고 깨르르 웃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 봐 나오. 이 아이 정말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유리 치사하게 자기만 만지기야? 오케이. 수조 설치 완료. 자 이제 나도 한번 만져보자. 안돼 잠시만 3분만 기다려. 알겠어. 3분 지나면 나한테 넘기는 거다. 아니 5분. 그런 게 어딨어. 입을 삐죽이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나오는 아주 행복했다. 소파에 걸터앉으면서 옆에 놓인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집어들었다. 아내가 변한 것은 분명히 이 책 덕분이야. 나우가 책에서 보여준 파충류는 샌프란시스코 가터뱀 하나뿐이었다. 아내가 바란 파충류도 샌프란시스코 가터뱀 하나였다. 아까 파충류 가게에서 아주 난리법석이었다. 아내는 사방에 가득한 파충류들이 무서워서 나우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고 벌벌 떨며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도 샌프란시스코 가터뱀만은 꼭 갖고 싶다고 고집했다. 그 일을 떠올리며 나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좀 이상해. 나도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여러 번 읽었지만 유리처럼 극적인 효과는 없었는데 원래부터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적은가 보네. 나오는 희죽희죽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갖고 싶은 파충류가 있으면 그 책을 펼쳐서 유리한테 보여주면 되겠군. 다음에는 뭐를 보여줄까? 일단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으로도 충분했다. 종류를 늘려가는 재미는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는 내 차례야. 나오는 거실 테이블 위에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올려두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다음날 나우가 출근한 후 유리는 환기를 시키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날씨가 무척 좋았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다. 주얼리한테 햇빛을 좀 쬐어주는 게 좋겠어. 나오는 이름 짓는 센스가 완전 꽝이야. 이렇게 귀여운 아이한테 암스트롱 3세니 킹 엑스칼리버니 하는 투박한 이름을 붙이는 게 말이 돼?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천만다행이라니까. 안 그래 주얼리? 유리는 신이라서 주얼리라고 이름을 지어준 뱀이 든 수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주얼리가 기운 없어서 축 처져 보였다. 유리가 깜짝 놀랐다.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 어제는 잘 움직였는데. 주얼리 정신 차려. 어떡하면 좋아. 나우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지금 운전 중일 텐데. 유리가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데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일어났다. 돌아보니 러블리 파충류 도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탁자 위에 잘 놔뒀는데 어쩌다 떨어졌지? 유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득 생각했다.
그래, 저 책에는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야. 다른 파충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아니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유리는 큰 마음 먹고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집어들었다. 샌프란시스코 가터뱀이 몇 쪽에 있더라? 그린 바실리스코, 노랑 아나콘다, 목도리 도마뱀, 팔랑팔랑팔랑. 러블리 파충류 도감. 책장을 넘기는 유리의 눈이 점점 꿈속을 헤매는 듯 묘하게 변해갔다. 고나오 30세 남자. 선복 서점에서 러블리 파충류 도감을 도입. 적당히 도넛. 과연 나오는 적당히 도넛을 전천당에서 얻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적당히 도넛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2권.